안녕하세요. 물리실고입니다. 오늘은 물리학 1에 나오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쓴 자료는 아래 링크 부분에 여기를 누른다든가 여기 혹시 바로 링크가 안 된다면 이 주소를 복사해서 들어가면 필요한 학습 자료를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마음껏 받아서 미리 자료를 준비한 다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오늘 학습 목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이는 그림은 뭘까요? 여기 코일이 있고 코일에 지금 뭔가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나침반의 방향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 이게 어느 쪽이었는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는 1048mA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이는 그림은 뭘까요? 너무나 예술적이고 대칭적인 모양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뭘까요? 바로 자석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액체 자석에서 만들어지는 이 특별한 모양. 여러분들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또 좋은 걸 발견할 수 있겠죠? 요걸 설명하는데 혹시나 하나의 힌트를 준다면 우리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주변에 쇳가루나 핀을 넣는다고 해요. 클립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클립이 여기 있던 클립이 못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과연 붙고 난 다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멋진 그림이나 이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설명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석 주변에 쇳가루를 놨을 때 자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볼 수 있겠죠. 자, 오른쪽 그리면은 자석 주변에 나침반이 있을 때 들어가자마자 나침반의 배열 모양이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자석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뭔가 주변의 쇳가루의 모양, 배열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성질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바로 자석은 특별한 뭔가 자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쇳가루의 배열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자성을 띠고 있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면은 막대 자석이 보이고 오른쪽은 그냥 둥근 모양의 자석이 보이죠. 이 주변에 나침반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뭔가 자석 주변에는 특별하게 방향성을 갖게 나침반이나 쇳가루가 움직인다. 자, 이런 어떤 자석 주변의 어떤 이런 모양을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 바로 우리는 패러데이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나침반이 있는데 이쪽 위쪽이 보면은 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N극 위쪽을 보고 있죠. 전부 다. 여기도 보면 N극. 자, 요런데 특별하게 보면 책상 위에 지금 나왔는데 여기 보면 약간의 방향이 다른 것은 이렇게 찾아보면 책상 밑에 어떤 금속 성분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요 방향이 조금 차이가 나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자석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지구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전부 북쪽을 보고 있지만 자석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에 원래 놓던 방향에서 이만큼 돌아갔죠. 자, 여기 보면은 원래 N극이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나 돌아갔죠. 자, 그래서 자석은 주변의 어떤 나침반을 뭔가 특별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다, 자성이 있다고 말을 했죠. 당연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자석을 갖고 놀고 있을 때 우리 같은 극은 밀어내고 반대 극은 당긴다는 건 알 수 있죠. 이게 N극이고 빨간 쪽이 N극, 이게 S극일 때 바로 N극 옆에 이쪽이 바로 무슨 극이 되겠습니까? 이쪽이 바로 N극이 되고 여기는 S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극은 밀어내고 반대 극은 서로 당겨오는구나. 여기 보면 N극이 S극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주변의 배열도 특별한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자성 또는 자석을 배울 때 중요한 어떤 하나의 개념을 말한다면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 하나 약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약속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중에서 플러스 전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죠. 전류를 할 때. 그러면 자석도 마찬가지로 N극과 S극이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N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S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침반에서 아니면 자석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 하나 약속을 하겠습니다. 약속. 자, 먼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자석을 놨을 때 S극과 여기 나침반의 N극은 서로 반대극은 땡기니까 이쪽에 N극이 오는 건 당연하겠죠. 이럴 때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뭐 될까? 나침반을 놓는다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알겠죠. N극과 N극은 밀리니까 왼쪽을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좀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이나요? 자, 여기가 바로 N극이 N극을 본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 일부러 틀리게 해놨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다 이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1번 약속은 좋은 점이 있지만은 나침반이 있을 때는 좋은데 나침반이 없을 때는 가상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석은 놀랍게도 반을 쪼개고 해도 N극하고 S극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반을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떨어지면 N극만 남는 것이 아니죠. 놀랍게도 여기 N극이면 또 S극이 되죠. 아무리 잘게 썰어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석이 하나의 극으로 됐다는 것은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 찾는다면 아주 큰 발견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약속을 한다면 작은 N극을 놓았을 때 움직이는 방향으로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지점에다가 우리 자석 옆에 N극을 쪼매난 N극을 가상적으로 놓는다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쪽에 N극은 이걸 밀고 이 거리 먼 S극은 이걸 약하게 당기는데 거리가 머니까 미는 힘이 더 세겠죠.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간다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말하라 그러면은 자석의 반은 N이고 반은 S니까 이쪽에 N극은 밀 거고 이쪽에 S극은 당기는데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크기를 같이 놓으면 우리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은 우리 벡터적으로 더할 때 이걸 보면 여기서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것을 쭉 이어본다면 여기 쪼매난 N극을 놨을 때 이동하는 경로를 그려본다면 자, 잘 살펴보면 N극에서 나가서 겉으로 봤을 때는 S극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N극 놓으면 왼쪽으로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자석 주변에 쪼매난 아주 가상의 N극을 놨을 때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가지고 쭉 그린다면 이것이 바로 자기력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안쪽에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서로 다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고 나감이 없다 말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금방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자기력선이 이쪽에 N극 쪽에서 출발해서 S극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 1번하고 2번을 봤을 때 1번 쪽이 더 출발하는 곳이 N극에 가까우니까 나침반을 놓으면은 출발하는 쪽이 더 N극이니까 N극 쪽으로 S극이 오고 S극 쪽으로 N극이 가니까 여기가 N극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기장의 방향을 정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라고 했을 때 출발하는 쪽이 더 N극이니까 여기가 더 N극이니까 여기 S가 와야 되겠죠. 요 밑이 바로 N극이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자기장의 방향을 정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뭘까요? 여기 N극이라면은 이쪽으로 뭔가 여기다 N극을 놓는다면 N극은 밀고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S극이 되면서 쭉 달려가겠죠. 자, 그런데 이런 데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이게 N극이고 뭔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N극이라면 이쪽에 N극은 이걸 밀고 이쪽에 N극은 이쪽을 선상으로 밀 때 이 힘의 크기하고 이 힘의 크기가 거리가 같기 때문에 합쳐보면 위쪽 방향을 가리키겠죠. 바로 같은 극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서로 반대극, 왼쪽 것은 오른쪽 것은 나는 같은 극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 주변의 자기장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나침반을 이렇게 놨을 때 N극이 북극을 가리키죠. N극이 북쪽을 가리키니까 그러면 자석들 사이에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고 반대극은 땡기니까 지구 내부에는 우리 저 북극 쪽에는 S극이 파묻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남극 쪽에 N극이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나침반을 놓으면 출발하는 쪽이 N극이니까 이 위쪽이 N극이 돼가지고 이렇게 북쪽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가 2020년도죠. 대단하죠. 그리고 4월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놀랍게도 우리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우리 에르스테드님께서 요거 애자 발음입니다. 에르스테드님이 여기 왼쪽에 보이죠? 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코펜하겐 대학교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뭐 서울대가 있다면 덴마크에는 코펜하겐 대학교가 또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학생들하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전류가 흐르는 전선 옆에 그 당시에 나침반이 있었다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를 때 놀랍게도 스위치를 넣는 순간 나침반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뭘까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는 바로 뭘 알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전류가 흐르는 전선 옆에는 주변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이런 전지가 없었고 건전지 같은 게 없고 볼타 전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 그 학계에 발표하니까 그때 우리 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우리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페르님이 계셨다는 거죠. 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실험도 하고 아주 연구 끝에 아주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어떤 실험이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옆에 우리 아까 에리스테드님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 거리나 방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는지를 알아내게 되는데 자, 바로 왼쪽 그림을 봐주세요. 이게 1820년에 우리 앙페르님께서 나타낸 그림인데 사람의 이제 발하고 머리인데 발 쪽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면은 이 왼손에 해당되는 것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런 앙페르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이분은 그 일화를 보면은 굉장히 몰입하는 형이라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때 전류가 흐르는 전선 옆에서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바로 놀랍게도 거리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물론 비례 상수는 어떤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진다. 전류가 세면 당연히 나침반이 더 많이 돌아가겠죠. 그 돌아가는 방향성은 이게 엄지손가락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했을 때 손을 감는 방향 쪽으로 N극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은 여기가 우리 1번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이 우리가 2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력선이
감아지면 1번에서 출발해서 2번 가니까 출발하는 쪽이 더 N극이니까 N극 쪽은 S극이 오고 여기가 S가 되고 바로 요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바로 S극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나침반이 돌아선다. 자, 밑에 실험 사진을 보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지금 위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여기가 바로 N극을 지금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있던 나침반이 이렇게 돌아갔죠. 자, 여기 있던 N극이 있던 것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좀 돌아갔죠. 그래서 여기는 이쪽에서 약간 이렇게 돌아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옆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했죠? 바로 자기작용이다. 전류가 우리 예전에 보면은 자석 주변에는 쇳가루의 배열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성질 자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에르스테딤이나 앙페르님이 알아낸 사실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옆에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서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쯤에 정확하게 그래 된다는 거죠. 1820년 4월쯤에 발견된 거니까 바로 200년 바로 전이라 볼 수 있죠. 자, 좀 더 앙페르의 법칙을 우리 손으로 더 표현해 본다면 바로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주변의 자기장이 동심원상으로 된다. 물론 안은 자기장이 세고 거리가 멀수록 약해진다. 이때 우리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비례상수는 뭐 몰라도 되는데 거리분의 I에 비례한다. 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나사를 잘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건데 십자나사를 우리 자주 쓰죠. 십자나사 쓸 때 오른쪽으로 돌리면 파고들죠. 이걸 우리는 전류의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쪽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사를 잘 볼 때 나사 십자나사를 요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밖에 안 나타나죠. 지금 이게 삐딱하게 되죠. 자, 이거는 위에서 보면은 나사를 이렇게 돌리니까 이건 땅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 보통 표현하고 십자나사를 봤을 때 여기서 눈을 대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뾰족한 그림하고 요거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면에서 우리 여러분 눈으로 튀어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고 요거는 십자나사 파고만 땅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을 우리는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오른손 내보면 이런 지점에서는 나사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심원상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걸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본다면 전류가 이제 여기 지면으로 나올 때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뺑 돌아가면서. 자,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 여기 나침반이 이렇게 보통은 보면 북쪽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에 전류에 의한 자, 여기 보면 생각해 보면 이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구의 자기장이다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흐르면은 이런 지점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또 생기겠죠. 이럴 때 돌아가는 각도는 요거와 요거의 합으로서 요만큼 돌아가겠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에 비해서 전류가 아주 크다면 더 많이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다 더해주면 되는데 뭐 특별하게 그런 상황 아니라면 전류에 의한 상황만 잘 고려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구 자기장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지점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떨까요? 손을 한번 내본다면은 자, 오른손을 엄지손가락을 잡고 요리하면 요건 튀어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단면으로 본다면 A 지점에서는 튀어나오는 부분. 자, B 지점에서는 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X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기를 본다면 A 지점은
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 R이라고 한다면은 A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바로 비례상수의 거리 R분의 요거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면 R분의 I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오는 방향이죠. 자, 그러면 B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뭘까요? B 지점의 B를 우리 자기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니까 비례상수인데 요 거리가 요거에 딱 반 정도 되니까 요 거리 분의 I의 세기인데 자기장은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둘의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를 계산해 보면 R분의 K의 2I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A 자기장하고 B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는 요거 A보다는 B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2배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각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I만큼 흐르는데 거리가 R, 2R, 3R 됐을 때 A 지점의 자기장과 B 지점의 자기장, C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몇 대 몇일까요? 무조건 성급하게 말하면 안 되죠. 천천히. 우리 그대로 따라해보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방향도 고려해야 되고, 거리분의 I에 비례한다. 전부 다 A는 들어가죠? 자, 그러면 B 지점의 자기장은 어떨까요? 비례상수 거리분의 I죠. 여기 또 2R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그러면 C 지점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나요? 거리분의 I 3R. 따라서 우리는 앞에 상수는 다 같다고 보면 거리만 신경 쓰면 어떻겠습니까? 2R분의 3R분의 물론 비례상수를 다 쓸 수 있지만은 따라서 얼마죠? 3대 2대 1이라면 안 되죠. 통분을 시키면 이래 되겠죠. 자,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식을 써서 처음에는 먼저 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간단히 다루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아까는 아주 긴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어떤 거리 R 지점 떨어진 데서 자기장의 세기를 맞다면은, 자, 이럴 때는 전류가 만일 흐른다면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흐른다면 이 주변의 자기장이 동시문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전선에 의해서도 또 만들어지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주변의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도 동시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주변에 쇳가루의 배열이 보이죠. 전선 가까운 쪽에 보면 줄이 강한 거 보면 자기장이 세고, 여기에 가운데 부분은 좀 특별한 방향성을 띠고 이 먼 쪽에는 좀 약해 보이는 게 보이죠. 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내면은 이 주변의 자기장이 동시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또 여기 안쪽에 그릇은 또 기여를 하니까 이 안쪽은 촘촘해지고 이 바깥은 좀 듬성해지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 전선, 각각의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다 더해주면은 안쪽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손을 한번 풀보면 여기서 자기력선이 가서 이쪽으로 오니까 출발하는 쪽이 여기 1번이라고 여기 2번이라 했을 때 출발하는 쪽이 더 N극에 가깝죠. 그러면 여기 S극이 이쪽으로 볼 거니까 여기가 S가 되고 이쪽이 N극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나침반이 이렇게 배열된다 볼 수 있고, 이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놀랍게도 대칭적이라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식의 적분하는 건데 좀 적분이 좀 까다롭지만 원형 중심에서는 깔끔하게 식이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반지름을 우리는 R이라 나왔을 때 중심에서 자기장은 놀랍게도 우리 아까 긴 직선도선하고 모양새는 같습니다. 반지름 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조금씩 달라져요. 원형일 때.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거리분의 I에 비례한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나침반이 N극이 저기 안쪽을 보고 있어요. 여기가 N쪽이죠. S가 이쪽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손을 감아 쥐어 보세요. 바로 뭘까요? 그렇게 되겠죠. B방향을 나타내겠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는 방향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선을 원형 모양으로 감는다면 이 주변의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오고 이 전선이 다 기하는 걸 다 더해본다면은, 자, 더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자기력선이 나오고 들어가죠. 마치 이게 바로 자기력선이 나오는 게 자석으로 친다면 바로 무슨 모양일까요? 여기가 N극이고 S가 되죠. 그래서 뭔가 동그란 모양의 어떤 코일처럼 감았을 때 전류가 흐른다면 바로 자석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자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 원형 중심에서 자기장은 쉽게 구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P라는 지점에서 자기장을 구해보자 이런다면 BP라고 해보겠어요. 자, P는 어떤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안쪽에 의해서 I0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하나 만들어지고, 자, 요거 우리 이렇게 할까요? 요거 우리 안쪽 거. 자, 요거 안에 전선이 만드는 자기장과 이거 바깥에 거니까 우리 B 바깥이라고 말하죠. 밖에 그 자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손도 했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이 중심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심에서 파고 들어가죠. 파고 들어가니까 파고 들어가는 모습은 이렇게 나타내고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댔죠. 그 다음 비례 상수 몰라도 되고 더하기. 자, 이 바깥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습니까? 이 원형 중심에서는 튀어나오죠. 그래서 거리분의 ER분의 그러는 전류의 세기인데 비례 상수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게 중심에서 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크기와 방향이 반대니까 요 앞에 크기만 같으면 되니까 결국은 상수는 치우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따라서 I는 이렇게 넘기면 이거 없어지니까 2배 I0다. 그러니까 여기 R이고 여기가 ER 됐을 때 요게 자기장이 0 되려면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면 되고 그 대신 거리가 2배인 만큼 우리 원형 중심에서 자기장이 R분의 I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원형에서도 이게 거리가 2배 되면 이게 2배가 된다면 요것도 처음에 전류의 2배가 되면 같은 크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답은 뭐라 말할 수 있나요? 바로 이거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원형 코일 하나를 감았는데 이번에는 많이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앞에서 본 그림처럼 이 사진이죠. 실험 사진. 자, 여기 N극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N극이 지금, 자, N극이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N극이 지금 이쪽을 보고 있죠. 자, N극이 지금 이쪽이 북쪽입니다. 자, 여기에 전류를 흘리게 보겠습니다. 자, 503mA. 자, 1048. 자, 이랬을 때, 여기 N극이 아까 여기 보면 빨간 쪽이 원래 처음에 있던 위치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돌아갔죠. 자, 여기서는 이만큼 돌아갔죠. 자, 여기서는 N극이 별로 돌아간 느낌이 안 들죠. 여기서는 N극에서 이만큼 돌아갔죠. 여기서는 이만큼. 자, 여기서는 이만큼 들어갔죠. 자, 그래서 본다면은 여기에 나침반이 있는데 여기가 S가 나타내고 여기 N극이란 말은 자기장이 여기서 방향이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코일을 여러 번 많이 감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솔레노이드다 말이에요. 솔레노이드 코일이다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자, 전류가 지금 여기 보면은 전선이 플러스, 극쪽이 플러스인데, 요렇게 해서 여기 사실은 요렇게 감겨 있어요. 위쪽으로.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엄지손가락을 딱 내보면은, 이걸 내 손가락을 딱 감아지었을 때, 이걸 전류의 방향으로 잡으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바로 N극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되죠?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N극이 된다. 그래서 이 안쪽에 코일 안쪽에 솔레노이드 코일 안쪽에서는 매우 균일한 자기장이 세지게 되는데 당연히 생각해 본다면 뭘까요?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더 세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솔레노이드 코일에 이제 놓고 보면은 여기에 안쪽에 보면은 매우 쇳가루의 배열이 줄이 강하다는 거는 자기장이 세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사실은 하나의 전선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색깔이 지금 잘 안 맞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런 지점에서는, 오른쪽 전선에서는 나오지만은, 그 다음 전선에 들어가죠. 그래서 나올라가다 뭐 0되고 해서 이 안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 전선에 의한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되죠. 자, 이럴 때 우리 아까 봤듯이 자, 여기가 1번이고 이쪽이 2번이라 했을 때 출발하는 쪽이 더 N극이니까 N극이 이쪽으로 안 오겠죠. 그래서 N극이 이쪽을 보겠죠. 여기가 S극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잘 보면은 이렇게 나침반이 있는 거하고 똑같죠. 이것이 바로 코일이 바로 자석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전자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한 예를 본다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우리 자석에다가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들어가면은 이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린 전동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손을 감아질 때 이 위쪽이 뭐가 된대죠? N극이 되죠. 그러면 이 N극하고 N극은 밀어낼 거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게 자석과 같아서 같은 극은 밀어내고 반대 극은 당기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근데 만일 여기 와서 이 N극이 계속 이 N극이 된다면 붙어가지고 안 돌아가겠죠. 그럴 때 재빨리 극을 바꿔주죠. 요 극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걸 우리 아주 정말 멋진 기술이라 말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정류자다 이래 말하는데. 자, 요거는 그렇고. 자, 여러분 이 코일이 들어간 그 오른쪽에 그림 보면 여기 보면 코일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코일이 있고 요 주변에 자석이 있죠. 이게 바로 스피커인데 스피커가 어떻게 소리를 잘 낼 수 있는가?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 전기 장치를 통한다면 마이크를 통해서 내 음성 신호가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이 신호를 앰프를 통해서 키운 다음에 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출력이 되는데 사람의 목소리나 음악 소리를 재보면 어떨까요? 자, 요건 이제 아주 좋은 우리 휴대폰 센서가 있으니까 쓰면 아주 좋아요. 물리 앱인데 적극 추천합니다. 자, 우리 왕궁의 불꽃놀이 앞부분에 나오는 거 이제 그 소리를 오실로스코프로 바로 본 거죠. 휴대폰 앱으로. 자, 이럴 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여기가 우리 전류의 방향을 우리 이제 0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시간축이다 이래 말할 수 있죠. 시간축이라 본다면은 이 위쪽은 바로 어떤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소리 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의 전류의 방향하고 밑에 쪽의 전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겠습니다. 자, 요 코일이 이런 식으로 감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위로 할 때를 전류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요래 흐를 때. 자, 이래 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 스피커에 이제 여기 증폭기에서 오는 신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이래 가지고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 앰프에서 소리가 나가는데 전류가 요렇게 흐르면은 위쪽이 N극이 되겠죠. 이럴 때 밑에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N극인데 N극이 있고 S극인데 위쪽이 N극 되면 여기 S극이 되니까 붙겠죠. 이럴 때는 붙다가 반대극 되면은 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이번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이 밑으로 갈 때를 우리 반대로 본다면 밑에 부분이 N극이 되고 밑에 있는 자석하고 N극하고 같아지니까 아까는 처음에 이 위에 신호가 올 때는 이게 땡기다가 이 신호가 오면은 밀리죠. 그러면 코일의 정기적인 신호가 이쪽으로 갔다가 반대쪽으로 하면 땡겼다 밀렸다 들먹들먹거리고 그 들어오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더 세게 밀리고 막 하니까 막이 더 세게 진동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스피커죠. 바로 음성 코일에 들어오는 전류의 신호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이게 전자석이 되면서 밑에 있는 자석하고 밀렸다 밀렸다 하면서 막을 들먹거려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스피커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는 전류의 어떤 작용을 이용한 건가요? 자기작용.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처럼 돼서 그런 특징이 나타났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할 때 보면 헬름홀츠 코일이라는 것도 쓰는데 우리가 코일을 이렇게 두 개를 감안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넣어주면 이 안쪽에 자기장의 세기를 거의 균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우리 균일한 자기장 안에 전기를 띤 입자가 들어가면 원운동하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아주 멋진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기 부상 열차나 뭐 전자석 기중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성을 띠게 만들어주는, 자석처럼 만들어주는 거다 볼 수 있고, 우리 태양과 같이 핵융합을 하려면 온도가 한 1억도 정도는 초기의 조건은 만족해야 되죠. 근데 이런 초기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1억도를 담아둘 그릇은 없는 거죠. 1억도를 견딜 수 있는 그릇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럴 때는 우리 자기 거울이라는 거, 강한 자기장 속에 매우 뜨거운 입자들을 가두어 둘 수가 있죠. 이런 원리가 바로 이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위에처럼 이 토카막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주 뜨거운 입자들을 이 안에서 이렇게 운동을 시키면서 나중에 핵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우리 관심 있는 학생은 K스타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지구에 건설하자. 이것만 되면 정말 에너지 걱정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게 뭔지 알죠? 자기 공명 영상장치. 이 안에는 강한 자기장이 필요해서 강한 자기장을 얻으려면 우리 아까 뭐가 있었죠?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근데 전류를 아주 세게 흘리면은 매우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전류를 많이 흐르려면은 또 열이 많이 발생해서 또 안 좋죠. 그래서 초전도체로 이용해 가지고 강한 자기장을 만들면은 우리 이제 MRI 찍는데 우리 뭐 뇌나 어떤 특별한 부분에 뭐 이상이 있는지를 잘 알아내는 데 쓰는 거죠.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라 해서 어떤 원리로 되는지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뭐 전기적인 신호를 보낸다든가 결국은 뇌나 어떤 신경에서 막 칼륨 나트륨 이온들이 막 전달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건데 우리가 생각 하나 할 때마다도 매우 작은 전류들이 흐르겠죠. 그런 미세한 전류들을 잡아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뇌자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앞에까지 우리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사실은 이게 좀 많은 양이었는데 그래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긴 직선 도선이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어요. AB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거 2017년도 수능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 푸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들이 도전한 다음에 멈추어 놓고 시작해 보는 거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가 Q 지점에서 0이었다. 자, Q 지점에서 0이었어요. 자, 그때 P 지점은 요렇게 P 지점에서 자기장은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0이 됐다는 말은, 자,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A고 요거 B라면은, 자,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요 중심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떨까요?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또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안쪽 부분에서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는 말은 A와 B가 어떻다는 거다? 같은 방향이다. 그걸 말할 수 있고, 자, 그럼 A가 B가 같은 방향이다. 이거 아니면은 이거겠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이쪽 거는 여기 들어가고 이쪽 거는 나오죠. 그러면 둘이 크기가 똑같다면 가운데서는 0이 되겠죠. 근데 가운데서 0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0 됐다는 말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B보다 뜻하는 거죠. 아, 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지점은 A에 가까운 P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나온다는 것은 뭘 말하나요? 아, A 쪽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여기서 0 됐다는 말은 이 나머지 이쪽에는 A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나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밑으로 가야 되겠죠. 밑으로 가야 손을 내보면 나오는 걸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도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 A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자, 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크다? A에서가 B보다 크다. 그렇죠. 자, 그러면 R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떨까요? R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와 어떻습니까? 지금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럼 R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5번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솔레노이드 이거 알죠? 이 건전지에서 이게 어떤 건지 알죠? 자, 여기가 긴 쪽이 플러스라는 건 알고 있죠. 짧은 쪽은 마이너스. 튀어나온 쪽이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전류가 이래 그러면 우리 엄지손가락을 내보면 이쪽이 N극처럼 자기력선이 이렇게 이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딜까요? 여기서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X가 아니죠? 마이너스 X다.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P 지점하고 Q 지점인데 우리 앞에서 코일의 모양을 잘 보면 이 코일 안쪽에서는 요 원형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촘촘하게 보이는데 이 바깥은 듬성듬성했죠. 그래서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은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P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떨까요?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은 세지는 건 맞죠. 그러면 바로 답은 뭘까요? 요래 되겠죠. 자, 이것도 지금 먼저 풀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2020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A에는 전류가 I0만큼 흐르고 위로 흐르고 있다. 자, 나는 지금 B 전선은 어떻게 흐르는지는 모르지만
요 나 그림을 잘 보니까 x가 0보다 클 때, 자, 요쪽에서 0보다 큰 지역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지금 나오는 것을, 이 면에 나오는 것을 플러스로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래 t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어떻다 했죠? 수직으로 나오는 게 플러스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라는 거는 요 B전선 가까운 쪽이 바로 요거죠. B전선 가까운 쪽이 여기서부터 가까운 쪽에서 0이 되는데 여기가 어디 0이 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어디쯤인지는 모르지만. 자, 그러면은 요 가까운 쪽에는 전선 가까운 데는 우리 자기장의 세기는 뭐라고 배웠죠? 직선도선, 무한히 긴 직선도선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R분의 I에 비례하는데 여기 전선 가까울수록 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가까운 쪽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결국 이 전류는 어느 쪽이죠? 위로 가면 여기서는 들어가게 되니까. 자, 전류가 위로 가면은 들어가야 되니까 나오는 쪽이니까 이게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야 여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떤지 알 수 있죠? 내려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요게 거리가 조금 머니까 0 됐다는 말은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하고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 방향인데 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0을 만들었다는 것은 A의 전류가 어떻다는 거죠? B보다 A가 B보다 세기 때문에 여기에서 0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어떻습니까? 클 수가 없죠. 작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2분의 마이너스 XD는 어디를 말하나요? 여기죠, 여기. 요거가 지금 거리가 얼마나 했죠? 여기에 마이너스 D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D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여기 2분의 D, 2분의 D, D고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3D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자기장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가까운 데는 요 영향이 크지만 요 전선 A 전선에 가까운 쪽은 B보다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A가 주로 영향을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가운데 지점에서는 당연히 전류가 B보다 A가 더 크니까 A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죠. 자, 요 가운데서는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나오겠죠. B죠. 그럼 여기서는 요거에 영향이 크니까 들어가죠. 요거는 나오죠. 그러면 반대죠. 반대. 그래서 우리는 1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작년에 이제 21학년도 수능에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세요. 우리가 직선도선에서는 우리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분의 I에 비례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각각의 전선이 기하는 거를 다 이거 예를 들면 A전선, B전선, C전선 할 때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자기장을 구해라 그러면 A전선이 기하는 거, B전선이 기하는 거, C전선이 기하는 걸 다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서 같은 방향이면 다 하고 반대 방향을 빼줘서 전체의 크기를 고려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한번 도전해 보길 바라고 여기 3점이라는 점은 좀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해서 하면 좋은데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정말 지금으로부터 딱 한 200년 전쯤에 우리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우리 에르스테드님의 어떤 발견과 우리 앙페르님의 노력 그리고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비오 사바르난 이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전류도 자기장을 만든다. 그 다음에 정교한 식으로 되고 바로 전자기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배우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